네,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간밤에 마감된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은요, 이번 주에 삼성중공업이 시장이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인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시장이 급락하는 구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채권 금리하고 시장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뭐였냐면요.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도 없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올라가더라도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다. 자,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이미 반영치를 마쳤고요. 무엇보다 채권 금리가 최고점에 있다. 그래서 전혀 시장 관련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자, 근데 그런 내용에 힘입어서 미증시가 지금 3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3%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는 0.6%, 그리고 S&P도 1% 가까운 강세를 보였는데 미증시가 어느 정도 올랐겠거니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간단하게 제가 시장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도 올라갑니다. 근데 코스닥이 올라가면 코스피는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뭐가 있죠? 에코프로. 그렇죠? 에코프로가 올라가야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코스피도 땡기고 코스닥도 땡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에코프로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와 삼성전자 간에 시장을 장악하는 능력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코스닥을 보는 게 아니라 코스피를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따로 놉니다. 따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6%, 1.3% 그쵸? 같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나스닥과 다우는요. 원래는 뭐 나스닥이 벤처 중심의 뭐 그런 좀 신기술 기반의 그런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나스닥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뭐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우보다 이미 더 커졌어요. 그러면 다우와 나스닥은 전통 산업에 대한 구조, 뭐 기술주에 대한 구조 뭐 이런 걸 떠나서요. 다우하고 나스닥은 단순히 업종의 차이다. 그렇죠? 근데 2010년 이후에는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그렇죠? 지금 폭락을 한 이후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없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딱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시장 관련해서 중요한 거 있죠. 최근에 금리에 대한 영향이 시장을 계속해서 강하게 짓눌러 왔는데 자, 10년물 국채가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미국 국채 금리는 어디서 발행을 하죠? 그렇죠. 국채. 정부 발행이죠. 미국 재무부입니다. 재무부. 그러면 재무부를 관장하는 장관이 있겠죠. 장관 누구예요? 옐런이에요. 옐런. 그렇죠? 옐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금리에 영향을 줄 것 같지만 뭐 아예 없진 않아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채권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일단 기준금리를 정하는 건 연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면 채권금리는 앞으로의 기준금리를 예상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물 채권이다 그러면 10년 뒤에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해서 지금 발행되는 금리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건 과거에도 10년을 기준해서 발행된 채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채권들의 가격이 쭉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미국 금융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금융권의 붕괴를 막는 게 연준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금융 시스템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걸리기 때문에 금리를 무한정 올릴 수 없다. 근데 지금 금리가 5.5%로 최상단에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치솟았을 때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뭐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 시장이 다 빠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없다. 근데 자, 이번 주 화요일 날 5%대 하락이 나오면서 그쵸?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미 삼성중공업은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구간 제가 같이 한번 포함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아래 보시면요. 코스피에 대한 차트를 제가 밑에다 달아놨죠. 그쵸? 자, 여기를 보면 어떤 부분이 보입니까? 시장 대비 삼성중공업이 완만하죠. 그쵸? 물론 코스피가 61일평을 넘어섰고 그리고 저항 구간에서 뭐 삼성중공업도 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맞아요. 근데 자, 9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코스피 대비해서 삼성중공업도 하락하긴 했지만 코스피보다는 완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에코프로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굳이 에코프로가 코스닥인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에코프로의 하락으로 인해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비해서 본다면 삼성중공업은 굉장히 시장을 캐리하고 있을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는 그 시장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왜 삼성중공업은 가격대가 크게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시장이 급락하게 나오는 원인이 2차전지입니다. 근데 2차전지 종목들이 그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꽤나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건 과도하게 이격이 발생한 부분을 메꾸는 과정에서 나오는 반등입니다. 그러면 본 게임은 다음 주가 되는 거고 이 다음 주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면 시장은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아마 강하게 칠 겁니다. 근데 시장은 완만한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종목 장세가 다시 시작될 텐데 그때는 적게 빠진 종목이나 안 빠진 종목이 강세를 보이게 될 거예요. 이 구간에서 적게 빠진 종목은 뭐예요? 삼성중공업. 그렇죠?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주고 안 빠진 종목은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캐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계좌에 반드시 넣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2차 전지를 내가 고가에서 물렸다 그러면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전에 채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금리나 뭐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 스케줄에 대해서는 그쵸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연준에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뭐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절대 고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채권금리가 기준금리에 바짝 붙이잖아요. 그쵸? 특히나 지표금리라고 보는 10년물 채권금리가 기준금리에 바짝 붙이면 붙일수록 시장은 바닥 구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쵸? 그 구간을 지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절대로 걱정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매수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요. 가격 전략이에요. 가격 전략. 자, 다음 주가 되면 삼성중공업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는 거지 이 강하게 반등이 나온 이후에 뭐 바로 뭐 V자 반등을 해가지고 신고가까지 달린다. 이 상황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다음 주 가봐야 알죠.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이 가격 전략을 토대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굳이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2주 안에 수익으로 무조건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가격대를 잡는 게 주식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는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자 보세요. 삼성중공업이 상승 하면서 뭘 만들었죠? 신고가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세의 속도가 이렇게 쭉 빨라지면서 50% 정도의 강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 7월 달이에요. 7월 달. 근데 보면 7월 달에 시장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빠진 부분을 되돌리는 정도였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중공업과 그쵸 시장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봤을 때 뭘 봐야 되나요? 시장이 안정을 찾는 게 먼저다. 그쵸?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기 위해선 채권금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절대 없고요. 그쵸? 지금으로서는 뭐 V자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시장이 많이 나와봤자 뭐 2,400포인트 한 중반 정도인데 그때 구간의 삼성중공업이 굳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내가 보유해가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만약에 기존에 보유해 있는 물량이 있다. 그건 당연히 보유해야 되고요. 매도 구간 절대 아닙니다. 근데 시장 관련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의 원리는 앞에 좋을 부분을 반영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좋을 부분을 제가 이번에 나온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보고서가 나온 게 아니라 그쵸 잠정 실적에 대한 공시가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쵸 한 11월 중순 정도 되면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 잠정 실적에 대한 공시를 보면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785억 그쵸 785억이고 정기 실적이 589억입니다.
그쵸? 증감률 28.7%,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는 550억대였습니다. 그러면 예상치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죠. 그쵸? 이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안정 구간에만 들어간다면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걱정할 게 없다. 하지만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 보유 전략으로 만들 수 있는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 계속된 흑자 전환, 그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그쵸? 44.7%, 29.7%. 이런 부분은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28.7%, 23.9% 이렇게 증감률이 계속해서 튀잖아요. 이 튀는 원동력이 된 건 LNG 선박입니다. LNG 선박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친환경 선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친환경 선박이라는 건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맞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정책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탄소 배출에 대한 건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타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LNG와 FLNG, 그렇죠? 내년 되면 VLCC까지 포함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지금 주가는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시작이고 이 구간에서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은 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조정을 받았던 건데 굳이 10월 달에 이렇게 가격을 낮춰간 건 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시장에 대한 영향.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말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을 볼 때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시장 주도주를 잡았을 때 시장에 대한 조정이 오더라도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매수해도 되지만 디테일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격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키자.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가져가서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어떻게 이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신고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받아가서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자,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가 있죠.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여기서는 삼성중공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걸리는 동안에 뭘 해야 돼요? 효율을 높여야 된다. 계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쵸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종목 관련된 코멘트 그쵸 여기선 종목 관련된 코멘트가 진행되면서 단타를 진행합니다. 간단하게 단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1월 3일 그쵸 DIT와 두산테스나가 나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시장, 그쵸? 시장이 지금 반등 구간에 들어왔고 미증시도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끝났는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건 앞으로 주도주가 될 종목이 무엇인가죠. 그쵸? 그 중에 하나를 뭐라 그랬죠? 조선주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종목입니다. 딱.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 대형주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그러면 대형주에서 대장을 찾았을 때 조선주는 중소형주를 할 수 없죠. 있긴 있는데 너무 재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는 대형주를 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대장이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냥 하시면 되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중소형주를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기준에서 중소형주를 했을 때는요. 한미반도체, 그렇죠? 두산테스나 이런 종목이 가능하거든요. DIT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DIT는 그렇죠? 한미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에 비해서 조금 시가총액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딱 한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정말 무조건 대형주를 빗대어서 매매를 하되 그렇죠? 단타도 대형주를 벗어나지 말자. 그래서 자,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DIT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DIT 보면 12% 상승, 그렇죠? 12% 상승입니다. 시가 대비해서 몇 프로나 상승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가 2%, 고가 17%, 종가 12%. 그쵸? 하루에 10%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쭉 올려보면 매일매일 단타가 진행되고 있고요. 11월 2일 날에도 DIT가 진행됐죠. 그쵸? 11월 2일 날 DIT, 그럼 DIT 이날에도 그쵸? 한 10%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종가 기준에서는 한 6, 7% 정도로 마감이 됐죠. 그쵸? 뭐 제가 뭐 여기 와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디테일한 내용은 앞으로
입장하셨을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LNK 바이오도 11월 2일 날, 그쵸, 언제 나갔나요? 8시 49분에 나갔죠, 그쵸.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해까지 시켜드린다. 근데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하루에, 그쵸, 10% 이상 또는 뭐 한 10% 이상이 뭐 매일 나올 수는 없어요. 매일 나올 수는 없는데 평균적으로 뭐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매일매일 발생을 하고 있다. 나도 이렇게 한번 단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일단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단기 매매,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멘탈을 잡으세요. 멘탈, 주식시장에서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주식시장에서 멘탈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입장하셔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오셔서 멘탈을 잡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는 매수해야 될 때다. 근데 효율을 높이자. 그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고 지금 시장은 모두 다 빠졌다. 그래서 시장 관련해서 걱정하지 말고요. 조선주는 지금 매수해야 될 구간이지만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서 절대로 효율에 집중한 매매를 하자. 그쵸?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